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미얀마 시위대와 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미얀마인들의 전폭적인 금전적 외교적 지원을 해주면서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미얀마. 하지만 미얀마 군부의 배후에는 충격적이게도 중국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한창 전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됐을 당시에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의 뒷배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이를 확인시켜줄 실질적이고 정확한 증거가 없었는데요. 최근 언론들의 관심사가 미얀마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자 중국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인데요.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정권을 잡은 군부의 뒷배라는 평가를 받는 중국에 미얀마의 잠수함을 판매한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밀접한 관계가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지난주 양곤에서 중국 싼민급 디젤 잠수함 민의 조티노의 취역식이 열렸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취역식에는 군부 수령의 민 아웅 클라인 최고사령관까지 등장하며 모두를 놀라켰는데요. 그만큼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 충성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해군이 잠수함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9년 인도에서 사용하던 구소련제 킬러급 중고 잠수함을 들여온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미얀마는 국가 비상사태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극단적인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국가의 모든 예산을 민생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쓸모도 없는 중국산 잠수함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한 충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제민급 잠수함 구매 계약은 지난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잠수함 장비를 중국 기술진이 맡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적이 있으며 이번 구매에도 이 조건이 붙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또 중국과 개량 킬러급 잠수함 한 척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이일 하워드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보유를 쿠데타 직후 중국 정부는 군부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의 양곤 시내에서 중국이 투자한 공장 10여 개를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소중한 미얀마 국민들의 세금 이해 깡통과도 같은 중국산 잠수함에 낭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만이 아닙니다. 기존 10여 개의 범죄 혐의만으로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부패 혐의를 추가로 뒤집어 씌워 최장 1605년 형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말이죠. 아웅산 수치가 풀려나야만 미얀마의 다수의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상황인데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과 외신은 지난 14일 군정의 수치 고문에게 5건의 부패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혐의는 문민정부 시절 국립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재난예방 활동용 헬리콥터 구매 및 이용과 관련돼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수치 고문이 밟는 범죄 혐의는 총 16건으로 늘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6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이 고문과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에 탄소에는 방송에 각종 혐의는 군정에 수치 고문을 정치권에서 제거하고 선출직이 되는 것을 영원히 막기 위해 내세운 핑계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미얀마에서 한국에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냈죠. 5,500만 명의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일본을 손질하고 태국과 맺은 취소 미아할까 신의 한 수로 작용했는데요. 한일 취소 미아는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명목상으로는 한국과 일본군의 비밀 군사 정보를 공유해
북한 군과 북한 사회 통영 그리고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 지소 미아는 한국에 완전히 불필요했습니다. 일본군이 한국군보다 정보력이 압도적으로 뒤처지는 데다가 2016년 11월 체결된 이후 총 29차례만 정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한국군에 보는 정보는 이미 한국에서 사전에 입수하여 알고 있던 정보로 그야말로 쓸모없는 정보뿐이었습니다. 양계호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정보가 더 많다며 한미 전체 정보가 있는 만큼 지소 미아 종료가 대북 정보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빼버리며 수출 규제까지 가했는데요. 이에 한국은 일본과 조건부 연장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정보 교류를 차단시켜버린 사실상 지소 미아 종료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듯이 놀랍게도 태국과 당시 지소 미아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도 한국이 도대체 왜 생뚱맞게 태국과 지소미를 체결했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이들의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 대신 태국과 체결한 지소 미아가 최근 한국에 초대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리더격인 태국에 최근 한국산 훈련기와 군함을 사고 대만 축한다라며 한국산 무기를 추가로 대규모 사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아세안 무기 시장에서 큰손으로 급부상한 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벌였지만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한국이 일본을 손질하는 대신 태국과 지소 미아를 체결함으로써 태국이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켜준 것과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을 꺾고 절대 최강국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지소 미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는 무기를 사려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태국과의 지소 미아 체결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재하는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태국과의 지소 미아 체결 노력은 사실 10여 년 전부터 있었으나 태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지소 미아 체결에 별다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다. 태국이 최근 몇 차례 우리 무기를 구매하며 한국산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하며 이번에 체결된 지소 미아는 양국 간 방산 시장 활로가 본격적으로 뚫렸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한 무관은 지소 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 동맹으로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국과의 지소 미아 체결은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 탓에 커다는 뜻입니다. 태국이 지소 미아 체결에 호응한 것은 최근 태국에 판매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만족감 덕분이라고 합니다. 태국 해군은 2018년대 구급 기반의 호위함 3,650톤짜리 호위함에 5,200억 원에 도입했습니다. 방산 기업으로는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태국은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구가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렛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태국이 한국을 태국 최고의 우방국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주변국인 미얀마의 상황도 180도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의 암홀라인 최고 사령관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태국의 뿌라의 총리를 찾아가 조언을 얻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데요. 태국 총리가 미얀마 군부를 버리는 순간 사실상 미얀마 군부의 운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역사는 물을 것이다. 광주 닮은 미얀마라며 미얀마 군부는 민주활동가를 왜 지명 수배했냐 등의 내용이 담긴 공식 서한을 미얀마 군부에 보내는데 전 세계 어느 정치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대응했습니다. 이 사실은 태국 브라질 총리에게까지 전해졌고 한국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태국에 곧 미얀마 군부에 압력을 넣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한 필리핀까지 한국 편에 서서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6일 태후 로드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수치 여사는 현재 무정부 상태로 내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현재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치 여사는 포함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도 한국연합에 합류했습니다. 리셀룽 싱가포르 총리는 미얀마 군부가 국내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시안 그룹에서 배제시켜버려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만 믿다가 미얀마 군부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